심지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별것도 작품 별것도 아니면서 기행을 통해서 자기가 천재인 척할. 아, 네, 그게 진짜 예술병이죠. 네, 그게 예술병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2달 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2인데 마침 저도 흥미로워하던 찰나에 이제 중간에 이제 관아님과 제 사이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관하고요. 유튜브도 하고 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곡을 써주기도 하고 지금 밴드도 시작했고 요 티셔츠가 저희 밴드 앨범 자켓이거든요. 제가 그렸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산사람이라는 밴드를 조직하셔서 이제 발매됐고 저도 이제 들어봤고. 네,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이제 다 그러니까 아예 앨범 타이틀 자체가 곡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앨범 제목들이 곡이 부위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유튜브를 찾아서 보니까 네. 그 이 밴드는 거의 독재 체제다. 네. 관아님이 거의 하자는 대로 다 한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네. 그러면 그 곡이라는 컨셉은 관아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가요? 제가 하자 해서 한 거죠. 그냥 한 거고 고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밴드인데 너무 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의 취향이나 뭐 이런 걸 아니면 관심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종합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만나서 하는 게 고기 먹는 거 말고는 없어서 고기로 하자 그냥. 그래서 저는 약간 저 자신한테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쓰거나 할 때 원래 보통은 순서가 어떤 감성의 곡을 쓰고 싶다가 먼저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게 가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고기 부위를 한 20개 적어놓고 좋아하는 고기 부위를 그걸로 어떤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로 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래도 그러면 멤버들끼리 만날 때 주로 고기를 자주 드셨나 보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밴드 멤버가 관아님 포함해서 5명, 4명? 4명. 네, 4명인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청년 4명이잖아요. 근데 고기를 자주 먹으면 돈이 좀 많이 나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홍박사 같은 걸로 번 돈을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고기값으로. 네. 그 애들이 되게 잘 먹어요. 네. 네. 그러면은 멤버는 어떻게 조직이 된 건가요? 원래 알던 사이였는지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관아님이 이렇게 찾으러 나서신 건지? 일단은 기타가 제일 오래됐고요. 걔는 한 20대 초반인가에 만났고 그 친구는 제가 이제 만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DC 인사이드 그 카툰 현재 갤러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등용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올렸어요. 근데 당시에 그 병만 만화의 그 최고봉이 있었어요. 잉위라는 그 만화인데 그 혹시 짤 중에 아시발 꿈이라는 거 그 짤 알죠. 그 그림이 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 인터넷 병만 만화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만화에 별로 관심 안 가질 때인데 메시지가 와서 너 좀 친다. 너 뭐라고 왔냐면 당신은 6개월 내로 작가 데뷔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비전을 봤구나. 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DC 인사이드 메시지로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동갑이고 그래서 만났는데 둘 다 락을 좋아하고 걔는 사실은 기타를 치는 애고 네. 그래서 알게 됐죠. 그러면 그 지금 산 사람의 기타리스트가 그분인 네. 거예요? 병만 만화의 시조세. 그러면 그분은 지금은 그림은 만화는 안 그리시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친구가 만화를 그릴 때 콘티가 없거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리는 거라서 그냥 떠오르면 또 할 것이고 안 떠오르면 안 할 것이고 원래부터 그 뭔가 만화가의 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재미로 본인의 그 욕구를 못 참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시발 꿈은 진짜 거의 국민적으로 유명한 짤이라 그 정도의 뭔가 그 본인의 레거시가 있으면은 욕심이 날 법도 한데 뭐 그렇게 막 그런 건 없으신가 보네요, 그분은. 웹툰이라는 게 조금 퀄리티가 낮으면은 좀
돈을 조금 준다든지 데뷔를 못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어서 걔는 진짜 떠오르는 대로 그래서 걔는 그 그림에 관해서는 아마추어로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네. 그 친구가 관아 관련 모든 노래 기타를 다 그 친구. 그러면은 밴드 조직 전에도 이미 관아님 음악에 기타로 많이 세션을 참여해 주신 거구나. 네. 그리고 그 부기드럼이라는 드럼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로서 유명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냥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서 DM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잼 합시다 이렇게 보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현듯 그냥 갑자기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점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래서 뭐 좋죠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잼을 하는 게 좀 안 하잖아요 잘. 그러게요. 뭐 갑자기 만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 저도 잘 경험해보지 못하고 못 들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동호인 이런 거면은 그런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날 바로 만났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안 보면 이 느낌이 없어서 그냥 안 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떠오른 그날 딱 오늘 봅시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잼 하나도 안 하고 거의 10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네,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친해진 거죠. 와 그래도 뭔가 10시간이나 대화하신 거면은 딱 그날 만났는데 엄청 마음이 잘 맞았나 보네요. 네네 잘 맞았어요. 와 그때 뭐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주로? 그때 서로 싫어하는 사람 뒷담을 계속 공통된 적이 있었나 보네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사람을 욕하는데 비슷한 지점에서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나랑 잘 맞는다. 네, 그 기타 치는 친구도 그렇고 그 드럼 치는 친구도 그렇고 그 내면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활동은 해야 되지만 저는 그 모든 사회 활동하고 뭐 사회적 성공이든 뭐든 다 그런 게 결국에 이 내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포커싱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베이시스트 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일단 베이스는 바뀐 거거든요 중간에. 네. 근데 원래 했던 친구가 이것저것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 치는 친구의 원래 친한 사람이어서. 이게 소개를 추천을 받으신 거구나. 네네. 아마추어든 프로든 연주 활동을 오래 하면은 자기 음악적 고집이 다들 이제 30대가 넘으면은 이고가 졸라 세졌을 텐데 그거를 다 관아 당신이 독재 체제로 한다를 모두가 오케이 하고 했다는 게 저는 또 그것도 좀 신기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들 뭐 드럼 치는 분도 자기가 뭐 추구하는 장르나 뭐 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연주자들도 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돈을 다 제가 내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심지어 드럼 이제 녹음할 때 들어가는 돈도 제가 내고 다 하고 먹을 때도 다 제가 내고. 네. 그럼 수익도 본인 관아님이 다 가져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가져가고. 근데 저희가 뭐 수익이라고 해봤자 한 몇천 원 나올 텐데 일단 음악 수익 같은 거. 네. 모르죠. 네, 근데 뭐 라이브 하고 이러면 이제 다 똑같이 나누고. 저는 그냥 글쎄 너무 이렇게 폼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밴드가 아니라 다 락을 좋아하는데 밴드가 아니라 사실은 레슨으로 돈 벌고 있고 이게 아닌 거를 한번 경험을 시키고 싶다 같은 생각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관아님의 그동안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다루시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음악을 듣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릴딱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됐었는데 막 라임이 이 사람 힙합 되게 좋아하나 본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힙합을 차용한 어떤 음악 컨텐츠 혹은 그런 걸 하면은 뭔가 어설픈 구석이 다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뭐 저는 래퍼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아니 라임을 이 정도로 맞춘다면 이 사람 원래 랩했던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다른 장르를 다루시는 것들도 보면은 꽤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그 포인트를 너무 이해하고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왜 락을 선택하게 되셨는지와 그리고 평소에 좀 실제로 제 예상처럼 많은 음악을 듣고 사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저희는 락이라고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사실 나이도 많은 편이고 그 처음 하는 밴드 치고는 그리고 절대 그 락윌 네버다이 하는 그 약간 그 꼰대 락커 아저씨 느낌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락이라는 단어는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고 또 밴드 음악을 할 뿐이지 뭐 락에 좀 국한되지 않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락을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음악을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신기해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락 쪽 이렇게 보컬들이 좀 이렇게 흥미가 많이 갔고. 그러면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을 때 주로 듣던 아티스트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랑 그 다음에 시스템 오브 다운. 그래서 그걸 초등학생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벅스 추천에 나와서 그냥 들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교 돼서는 또 노래를 잘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R&B 열풍 그 한국식 R&B R&B가 진짜 그거구나. 약간 뭐 김조한, 박정현 요런 분들인가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SG 워너비도 R&B라고 분류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때 그렇게 분류됐었죠. 맞아요. 그렇게 그렇구나 이게 R&B구나 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스티비 원더라든지 기타 등등 뭐 그런 진짜 R&B 막 하는 사람들도 듣고 내가 뭐 대학교 때는 전자음악 많이 듣고 그래서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기억을 안 하거든요. 밴드 이름 뭐 노래 제목 이런 걸 기억을 네, 그냥 좋으면은 듣고 그냥 그런 그리고 스타일이시구나. 잊어버려요.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둠이라고 게임 아시나요? 둠. 네네. 예 맞아요. 저 막 중학교 때 했었는데 그 되게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네, 둠2 음악 많이 듣고. 와, 그 OST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렇구나. 네. 와, 둠 진짜 오랜만이다. 저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네 집 놀러 가면은 게임하는 애가 이거 둠이라는 건데 졸라 무서워. 이러면서 막 같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10년 살았는데 처음에 갈 때 저렴한 노트북을 가지고 갔어요. 그때가 이제 만 17세 고2 때였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둠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구장창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막 신청하고 막 개통할 그 일본어 실력도 안 되니까 집에 처박혀서 둠2랑 뿌요뿌요만 계속 했었거든요. 뿌요뿌요도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뿌요뿌요를 거의 수행하는 사람처럼 맨날 뿌요뿌요만 하니까 그러니까 루틴이었어요. 끝판까지 깨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사 쓰시면은 라임이 꽤 잘 이렇게 그 구현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릴닭밤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막 랩 컨텐츠 이런 것도 라임을 되게 이 정도면은 진짜 신경을 쓰고 하시고 라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뭐 힙합을 좀 많이 들으셨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여기 나온 김에 제가 항상 사실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 DC 인사이드에 그 만화 그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만화가로서 이렇게 웹툰 그러니까 군대 때문에 어렸을 때 계속 일본에 살다가 군대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군대에서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한국의 새로운 문화 국힙 씬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전에도 힙합이라는 건 있었지만 뭔가 그때 되게 인터넷에서 많이 저기 하고 막 2000 그때 한 14년인가 15년인가 막 이랬어요. 쇼미더머니도 하고 막 그 군대 안에서 그 컨테이너 박스로 된 노래방 가면은 맨날 랩하고 막 그랬거든요. 연결고리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한국에 와 웹툰이란 게 있구나 한국에는 페이지 만화를 안 보는구나 아예 지금. 그래서 그걸 알고 나가서 저는 이제 미대생이었으니까 나 웹툰을 해봐야겠다 해서 DC 인사이드에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거의 13 막 이러고. 그래서 그때 걔네가 들었던 그거 힙합이라는 거 국힙이라는 거 내가 공부를 해서 마치 이 팬인 것처럼 하면
전략적이었네. 네, 분명히 유입되는 게 13명 이상의 어떤 무조건 볼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겠다 해서 나무위키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막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듯이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힙합 만화를 제가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힙합을 접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밈이라는 말이 거의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힙 밈들을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앨범들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좋다 해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만화를 그리는 게 창피해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 리스펙이 생기니까 네. 내가 이렇게 그려도 되나? 약간 이런 네. 마음이 생기신 건가 보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국힙을 빨아먹은 거죠. 빨아먹었고 기생했어요. 한국 힙합 관련된 만화, 그러면 한국 힙합 내용 같은 거를 만화에 막 넣으셨던 건가요? 실제 그 래퍼 얼굴들을 갖다가 썼고. 그럼 혹시 저도 그린 적 있으신가요? 그때 저도 한 장 막 활발히 활동할 때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그 어그로가 끌리고 캐릭터가 좀 센 사람들을 많이 쓰셨구나. 그리고 좀 욕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 위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그 밈적인 느낌이 있는 래퍼들 위주로 좀 출연을 시키셨나 보네요. 왜냐면 블랙넛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힙합 관련된 만화 그렸으면은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좀 창피하고 또 너무 빨아먹은 거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이제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던 상태로 한 거라서 너무 오글거리기도 하고 왜냐면 정확히 이거였어요. 힙합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격하자 이런 아주 나쁜 마음으로 그냥 딱 한 거라서 근데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뭐 전략이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거를 연재처에서 연락이 와서 연재를 했었어요. 한 6개월.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이런 것처럼 돈을 받고 연재를 하셨었구나. 그래서 근데 그 연재처에서 제가 근데 얼굴 써도 초상권이 있는데 근데 뭐 일단 하자 막 그러길래 저는 이제 배고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했는데 하면 할수록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서 점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만했죠. 그만하고 그 다음에 DC에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만화를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또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술수를 쓰지? 그래서 무조건 자극적인 걸 했었어요.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럼 뭐 그때는 어떤 컨셉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대 썰 만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DMZ에서 딸친 썰 막 이런 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 어그로를 끄셨구나. 그래서 뭐 중간에 또 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걸 살짝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악역으로 나오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술수들을 그때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나는 DC의 왕이 되어야겠다. 아웃사이더들의 왕이 되어야겠다. 커뮤의 왕. 네, 그럼 뭐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라이브 방송을 키워서 막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13명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와서 다 저를 긁어서 어떻게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왜냐면 다 DC에서 온 사람들.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아니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이제 저 사람 긁어서 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예전 정상수 그 유튜브에 스트리밍 라이브에 막 맞아요. 그런 것처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잘못된 생각을 한 게 소통해야겠다 이 사람들과.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제가 사고치고 뭔가 비극을 보고 싶은 건데 그렇죠. 빡치거나 극단적인 걸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점점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수록 악플 하나하나가 상처로 돌아오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마음을 쓰면은 본인의 마음이 다치기 쉬우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신적으로 뭔가 내가 DC에서 이거 그린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 진짜 엄근진하게 막 퇴물이노 막 이러면서 막 다 그러거든요. 그쵸. 얄짤 없으니까. 그래서 막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개념글 갖는지 희겔 갖는지 막 집중하게 되고 거기 완전 몰입하게 되고 되겠구나. 너무 작은 세상인데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 이건 진짜 이제 그만할 때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학습 만화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림책 작가신데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일종의 오디션이랄까 이런 게 저는 그립니다 해서 통과가 돼서 했는데 그 정말 끔찍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어린이 책이면은 막 검열이랄까 그런 게 엄청 빡셀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린이 학습 만화라는 건 작가가 아니에요. 그냥 찍어내는 기술자인데 완전 거의 막 그냥 그리는 기계 같은 느낌이구나. 그래도 저는 멍청하게 애들한테 좋은 책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찍어내는 거고 편집부에서 피드백이 오는데 피드백을 위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재미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초년생 땐 저도 막 분노했죠. 아 이게 재미 없어진다 이러면 왜 이런 피드백을 하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아예 영혼을 빼고 그냥 이 책이 재미 없어지든 말든 그렇죠. 돈 벌어야지. 그냥 돈 이러면서. 벌어야지 이러고 네. 하다가 너무 하기 싫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음악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는 언제부터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일단 20살 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일본 갔을 때 뿌요뿌요만 한 게 아니라 통기타를 한번 해봐야겠다.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반주 이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그 정도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C 코드 다음에 G 코드가 오는 경우가 많네, G 코드 다음에 C 코드가 오는 경우가 많네 정도의 어떤 눈치?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밴드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는 제 노래를 하고 싶었거든요. 만들어서 우리가 못하더라도 만들어서 근데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나는 그냥 레드핫 칠리 페퍼스 카피하고 싶은데 왜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을 모르니까 야 요런 느낌으로 쳐봐 그냥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디를 익혔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쳐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뚱땅뚱땅 해보.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상한 거 막 하고 그리고 그냥 저 혼자 들으려고 막 노이즈 같은 거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완전 독학으로 이제 DAW 프로그램을 익히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애플 스튜디오 쓰는데 그게 기능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쓰는 것만 써서. 좀 그래도 본인이 미디 작업으로 하는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이렇게 차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해야지 그냥 이런 거셨나요? 저는 그냥 해요 다 뭐든지. 그때도 사실 음악 유튜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새 그냥 다 회피예요. 회피. 회피 계산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산해서 저 일본 간 것도 고등학교가 너무 다니기 싫어서 간 거거든요. 부모님이 저 약간 음악 하고 싶어 하니까 저는 아버지가 미술 하시고 어머니가 음악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무조건 너 미술 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도 넌 음악에 재능이 없다. 네,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가 근데 너무 가기 싫어서 저 미술 할 테니까 유학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이 학습 만화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딱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해서 유튜브 보니까 레시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리도 잘 못하지만 자취 경험이 있으니까 나 자취할 때 라면 많이 끓여 먹었는데 이상하게 막 이렇게 바꿔서 많이 해 먹었는데 그거를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차별화를 둘까 하는데 그때 인터넷에서 이니셜 D OST 같은 게 좀 인기였어요. 약간 컬트적인 인기. 그리고 또 하나 인기였던 게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 설명하는 거. 그 뭐 다 젖어요. 신발 양말 다 젖어요. 뭐 이렇게 하는 있거든요. 그 타기 전에 그 직원이 막 이렇게 랩하듯이 랩이라기보다 그 옛날에 슈퍼 가면은 아저씨들이 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뭐 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이런 플로우거든요. 그 놀이동산 가면은 그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딴 데 갔을 때도. 그래서 그 두 개를 접목시켜서 라면이랑 세 가지를 접목시켜서 한 거예요. 근데 음악 만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첫 영상이 너무 잘 되니까 첫 영상부터 터지셨구나. 네네. 그래서 어떡하지? 나 계속 음악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또 한번 힙합 빨아먹자.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멍청한 대중들이 나오고. 그거는 되게 나중이고 제 두 번째 영상인가가 이제 돼지 고추장 비빔국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트랩 약간 비트 같이 해서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흉내? 그러니까 트랩이라는 게 형식이 되게 분명하니까 808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다이에 쪼개고 그래서 이거 흉내 내자. 근데 그것도 잘 된 거예요. 어떡하지? 나 음악하게. 그래서 이제 근데 점점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막 조금씩 네. 떨어지셨구나. 기본적으로 컨셉이 창작 요리예요. 그 창작 요리라는 건 제가 요리를 그냥 취미로 할 때 아니면 그냥 먹고 살려고 할 때 제가 아는 레시피들을 그럴듯하게 좀 한 건데 제가 할 줄 아는 음식이 이제 끝나서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는 요건가 아니면 음악인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막 하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씩 레시피 한 3번 하면 한 번씩 음악만 있는 거를 넣었어요. 아 이제 이렇게 조금씩 네. 이제 섞기 시작하셨구나. 네. 아 이거 도저히 못한다. 요리를 못해서 그리고 요리하기가 너무 싫다. 네. 아 너무 치우고 막 이것도 싫고 그냥 그래서 그냥 점점 음악 비중을 늘린 거죠. 아 점점 늘리신 네. 거구나. 그래서 매번 그냥 트랩도 처음 만들어 본 거고 그때 그냥 만들어 본 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와 근데 대단한 점이라고 느끼는 게 사실 유튜버들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올린 영상이 곧바로 터지는 케이스는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스터 비스트도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터졌고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 그리고 막 그 유튜브 막 보면은 다 그런 공식처럼 얘기하잖아요. 일단 영상을 뭐 한 몇십 개는 올려야 그때부터 결실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설명해주는 영상들도 저도 봤는데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채널을 만들어서 그걸 딱 올렸는데 터진다가 되게 거의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에 유튜브를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림책 작가고 하니까 저희 동생이 편집하고 제가 음악 만들고 해서 그 약간 어린이 옛날 전래동화 같은 거를 음악에 해서 이렇게 약간 설명도 해주고 동요 같은 것도 올리고 이런 채널을 했었는데 처참하게 이제 조회수가 안 나왔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를 근데 늘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이럴을 시켜야 되는데 어린이라는 풀 안에서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막 고민하던 시간들이 나 그냥 다른 유튜브 할래.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면은 그것도 창작적인 일인데 많이 싸우겠죠. 그렇죠. 많이 싸울 수밖에 싸우고 없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각자 유튜브 하든지 뭐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라는 리미트가 딱 풀리니까 그때까지 어떤 생각에 무게추를 달고 있던 거를 딱 빼는 것처럼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가 막 너무 잘 떠올랐어요. 딱 터지셨구나. 네.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제 첫 영상 올렸을 때 첫날 조회수가 17인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25명한테 카톡을 돌렸는데 그 사람들도 다 안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약간 뭐 인터넷 같은 거 뭐 잘 알고 그런 애라서 이거 그냥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 이런데 제보를 자기가 해보겠다. 그래서 몇 개 넣었는데 그 중에 뭐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 같은 데서 근데 그 사람들도 뭐 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막 돈 주고 해야 되거나 막 근데 진짜 재밌다 해서 불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펌 영상에서부터 이제 원본 영상으로 그 유입이 딱 됐구나. 네네 불펌을 해주셔서. 와 그러면은 관아라는 이름은 딱 본인 유튜브 하실 때 딱 이름을 지은 건가요? 네네. 관아는 그 이제 본명이 이재광인데 광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네. 뭐 아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저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제 저 부를 때 제광아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제관아 이랬거든요. 라는 거짓말은 어떨까? 그냥 끼워 맞추시는 거구나. 사실 별로 의미 없고 사실 진짜 창피하지만 좀 얘기하면은 진짜 이 의미라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제 유튜브 할 때 그거였거든요. 나 이번에 예술병 도지면 진짜 혀깨 물어라. 이제 예술병 아예 버린다. 그래서 저는 회화 가기도 하고 그 진짜 그 물이 안 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너
인기 동영상 아닌 건 보지도 말고 너 좋아하는 뮤비 이런 것도 보지 말고 매니악한 길로 가지 말자. 그 착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다가 세상과 나 뭐 이런 걸 썼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의미는 아니고 그냥. 근데 본인이 그걸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의미는 아니고. 아니요. 그 오글거려가지고. 아니요. 근데 그런 게 필요했어요. 진짜 난 세상과 소통하자. 그러니까 그 DC 인사이드에서 인기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잘못된 망상을 한 것도 나는 절대 뭔가 메이저한 뭐를 갈 수는 없다. 나는 매니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되게 셌거든요.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 이제 털보는 낯설 중에서도 막 한 초반에 막 계속 얘기하셨던 게 회화하시면서 그 순수 미술이라는 거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중예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예술을 만들지 않고 막 어렵게 일부러 만들어 놓고 이거는 너네들이 개돼지여서 이해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기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위하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래요? 큰일 났다. 그래? 기억 안 나시는구나. 그 되게 재밌었던 거는 중간중간에 본인이 그걸 약간 비판하듯이 얘기했지만 본인의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밌었던 게 저는 그게 막 저 사람 졸라 모순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그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는 막 사람들이 이런 거 졸라 멋있는 건데 왜 모르지? 약간 병신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그리고 저도 뭐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 같은 대중들이 많이 이제 소비하는 방송에 나간다 할지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드라마 OST 의뢰받아서 만들면 저도 돈 받고 그 뭐 실제 어떤 방송 혹은 어떤 OTT에 나오는 음악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거 이걸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만들어 놓고 제 스스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음 갖는 게 나도 진짜 졸라 모순적인 새끼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게 되게 사람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고 근데 그 마음의 어떤 그 왔다 갔다가 본인이 느끼기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비율이 극과 극으로 매 순간. 근데 저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이거 매니악한 거를 했는데 그게 사실 대중적인 걸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진짜 내 얘기만 해야지 하는 게 오히려 잘 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 꽂히는 대로 내가 욕하고 싶은 사이드를 욕하면 되는 거고 내가 오늘은 좀 대중을 욕하고 싶다. 대중 뒷담 까고 이제 선민의식 욕하고 싶다. 그러면 그 경계조차도 완전 자유롭게 본인이 그냥 풀어버리신 거네요. 왜냐면은 그래도 관아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에서는 근데 이거부터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활동하는 영역에서 그런 되게 양면적인 모습으로 비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 댓글 안 보거든요. 본인 채널에도 댓글 달리면 잘 안 보시는 편이세요? 한 달이 걸쳐서 들어요. 그냥 분위기가 어떻더라. 뭐 누군가 뭐 지인이 알려주면 알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물어보거나 하시나요? 술 취하면 보긴 해요. 술 취하면 보는데 안 그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댓글로 흥망성쇠 많이 감정의 흥망성쇠를 느껴봤으니까. DC 인사이드 때는 제대로 한번 때려 맞아 보셨으니까. 그때 진짜 제가 DC의 신이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막 선풀 달릴 때는. 근데 그거에 너무 기뻐하면 악플에 크게 맞는다. 그래서 선풀에도 그냥 기뻐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그러려고 해요. 장훈이 형이랑 작업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장훈이 형 쪽 일 하시는 분이 제가 다니는 보컬 학원에 실장님, 그러니까 투잡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실장님 일도 했었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요. 유일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유일하게 작업해보고 싶은 게 2명이었는데 저는 막 부담스럽거든요. 사람이랑 막 이렇게 작업하면 제가 뮤지션도 아니고 막 근데 그 장훈이 형이랑 이 박사님이었는데 이 박사님은 이번에 머시베놈이 했으니까 이제 끝, 이제 재미없다. 그래서 이제 장훈이 형이랑 꼭 한번 왜냐면 제가 맨날
김장훈 밈이 많이 뜨기 전부터 네. 저는 그걸 즐기던 사람이에요. 너무 웃기다. 제가 글을 막 만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맨날 따라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시크릿인가 봐요. 그 염원하면 이루어진다처럼 맨날 이러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죠. 예. 그러니까 만나는 걸 염원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작업하고 싶다는 것도 사실 그냥 안 될 거니까 그냥 말한 거지. 근데 막상 그게 다가오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이 공감해요. 예. 그러면은 그때 꽃기호 딱 처음 곡 스케치 뭐 가이드를 줬을 때 뭐 야 이거는 뭐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게 많지 않았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와, 이 사람도 김장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포인트가서 저는 오히려 그 노래 막 들었을 때 너무 막 뭉클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완전히 그런 생각으로 썼어요. 그냥 감동적이게. 몇십만 유튜버가 되면은 뭐 한번 그 은퇴 선언 하신 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또 하신다는 거는 몇십만 유튜버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원하는 어떤 니즈가 파이가 있고 팬덤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혹은 이 사람들을 계속 즐겁게 내가 해줘야지 좀 이런 어떤 뭔가 의무감 같은 거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은퇴 선언을 한 건데 오바였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길 가서 누가 알아보는 경우도 그냥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 거의 가끔 있긴 한데 근데 없고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컨텐츠에 얼굴이 제가 나와서 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할 때 어떤 내가 아티스트로서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 제작자로서 이거 재밌어 보이면 하고 발라드 하고 뭐 힙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네네.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 나 어차피 앞에 그렇게 나서고 싶지 않고 그냥 재밌는 거 만드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지금 유튜브 판도가 바뀌어서 그 연예인과 그 TV 그 방송국 팀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컨텐츠 제작 속도, 화력, 뭐 규모 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작자로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 이번에 뭐 어디 글 떴는데 돈을 딱히 많이 받지도 않는데요. PPL 이런 거를 보통 유튜버처럼 받는데 왜냐면 주업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업인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생태계가 망쳐지는 거죠. 아니 누가 그 뭐야 막 빅뱅 이런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데 누가 저한테 광고를 맡겨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요새 좀 했거든요. 근데 나의 제일 큰 지금 약점은 뭔가 이렇게 관화했을 때 무슨 색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게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은 그냥 와 대단하다 와 천재인가 봐 이 말 듣는 것밖에 없고 사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저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주제를 정하고 이런 컨텐츠 하면 재밌겠다 하는 걸 그냥 했다면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감성을 먼저 정하고 그걸 어떻게 대중한테 잘 풀어줄까 그 레시피 순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야만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압박감이나 이런 거는 사실 혼자 그렇게 상상했던 거지 그렇게 막 팬이 제대로 있지는 물론 있긴 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지만 저라는 사람의 인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타이밍이 좋은 게 제가 이 결심을 한 일주일 전에 했거든요. 더 이상 컨텐츠 제작자로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서로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 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스스로가 이제 브랜드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하셨군요. 그러니까 좀 예술병 부려도 되고 이제 아니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호불호 갈리는 영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외골수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음악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힙합 음악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건 좀 지켜가야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보수적인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음악인이고 크리에이터니까 나 스스로도 어쩔 때는 나 뭐 예를 들면 작년에는 나 하우스 너무 좋아하니까 하우스 음악 뭐 하우스 테이프 같은 거 내고 싶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다양한 장르 원래 막 만들고 싶어 하다가 뭐 래퍼가 된 건데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래도 랩인데 라임은 맞춰야지. 라임 안 맞추면 그게 무슨 랩이야. 그냥 짓거리는 거지, 떠드는 거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하기엔 좀 너무 애매하지만 그 어떤 정신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더 40대 아티스트가 됐고 새로운 친구들 나오면은 그 틀을 깨면서 또 쾌감이 오고 재밌고 그런 걸 사실 음악하는 내내 또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에도 어떤 무언가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멋있고 새로우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든 이유는, 그러니까 좀 또 뭐 다른 영역이지만 관아님은 어떻게 보면 좀 종합 예술인 사이드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의 뭔가의 본인이 꼭 이거는 내가 좀 중심을 두고 간다 혹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저는 순수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되게 있어서, 순수 미술이라는 게 왜 순수냐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한다. 이 그림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저는 그 완전 반대. 그냥 예술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거만해지거나 뭐 이럴 때 항상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엄청 개쩌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듣고 이게 뭐고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드는 건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누군지를 명확히 항상 생각하려고 해요. 그거를 상상의 인물이어도 되고. 참고로 홍 박사는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홍대나 뭐 힙스터나 이런 사람들이 듣고 싫어하는 거를 항상 상상하고, 그리고 약간 문신 국밥 이런 사람들이 차에서 틀면서 이렇게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 걸 상상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 같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항상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이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냐, 막 커뮤니케이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를 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막 뭐 너무 메시지를 담고 싶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을 움직이는 건데 막 메시지에 집중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스킬을 자랑하는 거에 집중해 버린다든지, 그게 제일 많잖아요, 사실. 내가 막 이걸 잘하니까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근데 그거 이전에 근본은 감정을 이렇게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잊기 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상대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 막 재수 없는 막 순수 예술 음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조준을 한 게 완전 힙스터 중에 힙스터라면 그것도 맞는 거고. 근데 자기가 조준을 이상하게 해놓고 대중은 멍청해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투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가 이탈리아에 가서 한국말 해놓고서 이탈리아들 다 병신이다 이러는 거랑 똑같다, 그건. 너무 좋은 예다. 그래서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내가 언어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너무 잘못 아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순수 미술 했으면은 막 피카소가 짱이고 앤디 워홀이 짱이고 다 바보고 대중들. 근데 그거는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거를 딱 명확하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난 김에 두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또 하나는 그거예요. 이거는 계속 잊게 된다. 네네, 그쵸. 계속 기억해라. 네, 맞아요. 안 그러면 왜 뭐 하다 보면은 이럴 때도 있어요. 와, 이거 신스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에 집착해서 신스 소리만 계속,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어떤 분야의 대중이다. 그게 정확히 그 멍청한 대중들 영상에 딱 담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영상 얘기 나왔으니까 너무 놀란 게, 그 래퍼 둘이서 거기 술집에서 소주 먹으면서 막 밀딱밤 보면서 막 지네끼리 꺼드럭거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정확히 간파하셔서 실제 래퍼들이 그 지랄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저도 약간 끊기는 부분이 있고, 너무 간파해서 그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는지. 그래서 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대생 때 그
작가들 보면서 저희가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네. 그 장르만 다른 장르만 거지. 바꾼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고 네.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이 얘기 나누다가 떠오른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스키아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바스키아전 하고 있어서 이제 한번 보러 갔다가 이 그림은 바스키아가 이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서 그렸고 이러다가 이제 말년되면서 이제 특히 마약이 그 죽는데 가장 그걸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와이프도 원래 미술 시각 디자인 전공이었고 근데 이제 그 와이프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말년 때 작품들 보더니 얘가 말년 되니까 이제 그 커리어 하이 찍고 영감이 떨어졌는데 졸라 이거 지금 억지로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반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창작 활동을 오래 하고 그러면서 어떤 환상들이 판타지들이 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래도 바스키아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니까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반 장난이었지만 전 또 좀 진지하게 그거를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바스키아 다큐를 이제 집에 가서 하나 봤는데 실제로 바스키아가 이제 그 말년에는 진짜 막 약에도 너무 취하고 그 앤디 워홀이랑 같이 하는 콜라보가 평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그러고 앤디 워홀이 또 죽고 그래서 그 슬픔에 잠긴 거랑 막 이제 걔가 너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 막 약 때문에 막 사람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거 플러스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채워줘야겠는데 뭔가 지금 그만큼 뭔가 그 어떤 크리에이티브는 안 나오고 이런 거랑 되게 싸웠던 거 같더라고요. 다큐를 보니까.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바스키아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팔아야 되니까 이거를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것도 확실히 있다. 근데 저는 이 어떤 이걸 다 엔터테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문화예술에는 이게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음악 아티스트도 이 사람이 그 괴상한 행동들을 했던 게 그냥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친 거였는데 그거가 마치 이런 게 천재적인 걸로 이제 발현돼서 이런 위대한 어떤 아트폼이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포장되는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좀 이런 측면에서 관아님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포장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창피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각오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앞에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스윙스님 있잖아요. 네. 보면은 이런 거 왜 올리지?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되게 용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스윙스님뿐만 아니라 그런 창피한 일들이 있었을 때 형님도 있으시잖아요. 있죠, 몇 개 그랬을 있죠. 때 오히려 저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못돼 먹은 인간이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런 어떤 스토리나 포장하거나 이런 거에서 제가 항상 많이 생각하는 거는 고흐가 귀를 안 잘랐으면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것도 사실 좀 포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고흐도. 그러니까 귀를 자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고흐 생각했을 때 착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지였었으니까. 근데 저도 고흐의 내용을 글이나 이런 걸로 접했지만 그 사람은 되게 프릭 미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완전 민폐 덩어리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 이렇게 포장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 미술은 그게 다고 물건은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순수 미술, 현대 미술 이런 거 옹호 쪽을 좀 말하면 너무 조롱만 했으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잖아요. 이거 허영심 때문에 다 사는 거고 이거 나도 하겠다. 그럼 본인이 해서 팔면 돼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비쌀까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니 부자들이 사는 거면 부자가 바보는 아닐 거잖아요. 근데 막 다 허영심 때문에 한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레벨에서 그냥 해버리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그런 거를
알아채야 된다. 네,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오히려 그렇게 세뇌해서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게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게 왜 비쌀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담배꽁초가 있는데 그게 담배꽁초면 쓰레기잖아요. 근데 체게바라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피웠던 담배꽁초다 이러면 갑자기 가격이 확 뜨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예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순수미술이라는 결이 있고 대중미술이라는 결이 생긴 게 인쇄가 나오면서부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물건 그 자체에 가치가 있었던 써야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어떤 사람이 했냐, 어떤 과정으로 했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각적 쾌감으로 판단해 버리려고 하니까 시각적 쾌감은 당연히 지금 이제 AI가 만들잖아요. 그게 훨씬 크죠. 근데 이게 시각적 쾌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퍼즐을 풀어가는 과정이나 그런 게 있는 어떤 재밌는 또 게임인데 그걸 그냥 내가 모르겠다고 해서 이거 지적 허영심이고 뭐 그렇게 해버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너무 공감하고 방고우가 뭐 실제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동시대를 안 살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 진짜 프리크한 사람이었을 것이단데 그리고 분명 그 시대에 방고우처럼 창의적으로 그리거나 어떤 좋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방고우가 역사에 기록됐다는 거는 그런 어떤 서사, 스토리가 좀 특별했고 그리고 그걸 또 잘 포장해주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방고우는 생전에는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는 뭐 그림으로 돈도 못 벌고 불행하게 살았었으니까.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건 그냥 썰인데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요. 방고흐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일본에서 원래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고흐가 그 일본의 그 방고흐 그림들을 가져가서 전시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뭐 투어 돌 때 일본 오면 한국도 돌고 이랬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한국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처럼 방고흐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어요. 왜 인기 있냐? 방고흐는 일본의 옛날 우키요에서 인기가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약간 일본의 국뽕 방고흐라는 사람은 물론 이미 유명하긴 하지만 특히 일본에서 많이 뭔지 알겠어요. 밀어주었거든요. 국립 그런 데서 그래서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제적으로 방고흐 그림을 많이 보게 되고 영향이 있다. 심지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별것도 아니면서 기행을 통해서 자기가 천재인 척할. 네, 그게 진짜 예술병이죠. 네, 그게 예술병이죠. 제가 생각하는 예술병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프리크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 방식을 갖고 하는 행동은 뭐 만약에 저한테 피해 끼치면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러니까 좀 저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는 있는데, 근데 참 오묘하죠. 그게 진짜. 꼰대적인 현실 조언을 감히 해보자면 막 이제 예술을 하다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생기든지 뭘 했을 때 미팅을 가야 되잖아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보여줘야 되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절대. 왜냐면 이미 클라이언트가 왔다는 건 작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니까 오히려 갔는데 너무 예의 바르고 평범하면 다 너무 좋아요.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하고 저는 한창 매번 내가 얼마나 특이한지 웃기고 막 이런지 보여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 평범한 그걸 더 좋아한다. 예를 들면은 관아님도 어쨌든 컨텐츠 디렉터니까 스스로 만드니까 저도 뭐 이 작업실에서 만들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뭔가 스톡됐을 때는 막혔을 때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여행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만들고 싶고 근데 이제 저도 유부남이니까 막 제가 막 여기 있다가 오늘 팟캐스트 끝나고 제주도 가가지고 일주일 그냥 작업해야지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와이프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제주도 갈게 5일 후에 만나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꿈만 같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기가 좀 그런 성향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그냥 할 수 있을 확률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만드시다가 좀 아이디어가 막히거나 이게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어졌을 때 어떤 그거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 이전에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진짜로 저희 거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주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내가 수신해서
내가 실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으로 그게 나온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 할 때도 뭐 어떻게 만들지보다 어떻게 이게 내가 수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재미없게 말하면 아이디어는 떠오르는 거다. 네. 근데 전 떠오른다고 생각 안 하고 진짜 수신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일단 아이디어 안 나오게 하는 주범인 것 같아요. 내가 저거 만들었어, 내가 히트한 거 저거 만들었어, 내가 짱이야. 이게 제일 아이디어 안 나오게 하는 주범인 그것도 이제 것 같아요. 오만에서 나오는 그거다. 네. 그래서 그냥 제발 뭐 음악의 신이든 뭐든 주세요여야지. 네, 그런 생각이고, 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걸으면서 아무 생각이나 막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안 걸을 때는 제 메모장이 있는데 매번, 그러니까 구글 메모장인데 이름만 마글이라고 써놨어요. 마구 글 쓰는 곳. 그래서 매번 지워요. 근데 이 글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다 쓰는데 대신에 멈추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막 그냥 오타 나도 막 계속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똥똥똥똥 방구방구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돼. 막 계속 똥똥똥똥똥똥 뭐 땅땅땅땅. 진짜 아무 말이나 쓰시는 땅땅 거구나. 지진 열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 수신 양호한 상호 이제 상태를 삐삐삐삐 치시는 거구나. 만들기 위한 그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생각이 정말 이 일을 계속하는데도 중요한 그걸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수신하는 거다. 어쨌든 이 산사람이라는 밴드, 그리고 관아님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앨범을 좋게 들은 사람이 존재할 거고 이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팬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혹시 뭐 단독 콘서트나 그런 것들의 계획 혹은 뭐 희망사항이나 뭐 그런 걸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근데 저희는 굉장히 라이브를 하고 싶고 저는 그게 좋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그리고 4월 정도에 아마 첫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근데 약간 관아곡도 끼워 팔기로 해서 좀 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넣고 싶고, 근데 소규모로 먼저 최대한 소규모로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랑 가깝게 소통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